안녕하세요. 이곳은 손흥민에 대한 모든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축구 분석 채널 팬 손흥민 TV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빅리그에 적합한 감독이 아닌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맨시티와의 경기를 대비했을 때 모든 전문가들과 매체들도 손흥민이 선발 출전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12위 토트넘이 발악을 해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힘든데 전반전에 최악의 공격진의 부주님에도 손흥민을 25분만 뛰게 했다.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선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결승전에서 메시를 빼는 감독이 있을까? 무모하고 형편없는 감독이다. 토트넘은 8일 후에야 경기가 있는 상황이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27라운드 벌어지면서 토트넘 팬들이 충격에 빠지게 되었다. 최근 2연승 뒤에 상승세를 탈 뻔했던 토트넘이 27라운드 13위에 머물게 되었다. 이 결과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7라운드 프리미어 리그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토트넘이 무득점으로 패배했기 때문이다. 토트넘이 맨시티에게 패배의 충격이 아니라 이 중요한 경기에서 손흥민을 선발해서 제외한 것을 두고 모두가 충격을 받은 것이다. 지금부터 진심에서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리겠다. 프리미어 리그는 27라운드의 상황을 매우 중대한 라운드로 보고 있었다. 상위권 순위도 매우 치열하고 토트넘과 맨유 같은 팀들이 언제든 상승세를 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전쟁과 같은 순위 싸움 중이었다. 토트넘이 빅클럽 맨시티마저 잡으면서 리그 연승을 달리게 된다면 지난 시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시기와 비슷한 행보를 보일 거라는 관측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비도 내리지 않고 선선한 날씨에 1조 2천억 원이 넘는 비용으로 아름다운 경기장이 지어진 이곳은 경기 전부터 이미 관중들이 들어차게 되었다. 토트넘이 승리할 수 있게 모든 준비가 마친 듯 보였다. 경기 전 아스날 레전드는 토트넘을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인물인데도 토트넘이 맨시티를 이길 것이라고 예상했고 이 경기를 최고의 빅매치라고 입을 모았다. 토트넘이 상승세인 반면 맨시티는 리버풀에게 허무하게 패배를 당하면서 팀의 위치를 확실히 깨달았고 4위도 어려울 수 있는 전력이라는 평가와 함께 과르디올라 감독도 자신 있어 보이지 않았다. 과르디올라 감독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이미 시즌을 포기한 듯하다. 안타깝게도 그가 살면서 겪어보지 못했던 일일 것이다. 토트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과르디올라 감독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왜냐하면 손흥민의 컨디션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점이 직전 경기에서 8분 만에 2개의 어시스트를 만들면서 차원이 다른 선수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거기다 손흥민은 맨시티전에서 레전드 골들을 넣은 선수인 만큼 손흥민을 막지 못하면 또 참패를 당할 수 있다는 공포에 시달려 있었다. 손흥민은 맨시티전에서 언제나 강한 모습을 보여왔다. 그는 맨시티를 상대로 공식 경기 20경기에 출전해 8골 5도움을 기록하며 늘 과르디올라 감독을 상대로 강한 면모를 보였는데 특히 2018에서 19 시즌 챔피언스 리그 8강에서는 2경기에서 3골을 터뜨리며 맨시티를 탈락시킨 주역이기도 했다. 올 시즌만큼은 다시 토트넘이 맨시티를 이길 수 있다는 분위기의 흐름이었는데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예상치 못한 라인업이 공개되었다. 중계진은 이번 경기는 매우 의심스럽다. 2주에 5경기를 뛰었던 토트넘은 최근 2주에 2경기를 뛰면서 숨고르기를 마쳤고 선수들의 컨디션도 좋은 상태다. 그런데 토트넘의 에이스 3명을 모두 선발에서 제외했다는 것은 충격이다. 라면서 토트넘 선발 라인업에 의문을 가졌다. 손흥민 대신 오도를 투입시켰고 클루셉스키 대신 메디슨을 투입했고 제드 스펜스 대신 포로를 투입하였다. 토트넘의 팬들조차도 손흥민 없이 맨시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건 그냥 현실 감각이 없는 거지. 팬들조차 다 예상했던 걸 감독만 몰랐던 거야. 전술이 아니라 그냥 자폭이라고 봐야지. 진짜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설명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맨시티 상대로 손흥민을 안 쓴다고.
이건 그냥 골을 넣을 생각이 없다는 거잖아. 팀을 위한 결정보다는 고집을 부리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진짜 최선이라고 생각했나? 손흥민이 없으면 골 넣을 사람은 누군데?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선택이다. 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토트넘은 맨시티의 공세를 버티지 못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빅리그에 적합한 감독이 아닌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맨시티와의 경기를 대비했을 때 모든 전문가들과 매체들도 손흥민이 선발 출전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12위 토트넘이 발악을 해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힘든데 전반전에 최악의 공격진의 부주님에도 손흥민을 25분만 뛰게 했다.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선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결승전에서 메시를 빼는 감독이 있을까? 무모하고 형편없는 감독이다. 토트넘은 8일 후에야 경기가 있는 상황이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27라운드에서 벌어지면서 토트넘 팬들이 충격에 빠지게 되었다. 최근 2연승 뒤에 상승세를 탈 뻔했던 토트넘이 27라운드 13위에 머물게 되었다. 이 결과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7라운드 프리미어 리그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토트넘이 무득점으로 패배했기 때문이다. 토트넘이 맨시티에게 패배의 충격이 아니라 이 중요한 경기에서 손흥민을 선발해서 제외한 것을 두고 모두가 충격을 받은 것이다. 지금부터 진심에서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리겠다. 프리미어 리그는 27라운드의 상황을 매우 중대한 라운드로 보고 있었다. 상위권 순위도 매우 치열하고 토트넘과 맨유 같은 팀들이 언제든 상승세를 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전쟁과 같은 순위 싸움 중이었다. 토트넘이 빅클럽 맨시티마저 잡으면서 리그 연승을 달리게 된다면 지난 시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시기와 비슷한 행보를 보일 거라는 관측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비도 내리지 않고 선선한 날씨에 1조 2천억 원이 넘는 비용으로 아름다운 경기장이 지어진 이곳은 경기 전부터 이미 관중들이 들어차게 되었다. 토트넘이 승리할 수 있게 모든 준비가 마친 듯 보였다. 경기 전 아스널 레전드는 토트넘을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인물인데도 토트넘이 맨시티를 이길 것이라는 예상을 했고 이 경기를 최고의 빅매치라고 입을 모았다. 토트넘이 상승세인 반면 맨시티는 리버풀에게 허무하게 패배를 당하면서 팀의 위치를 확실히 깨달았고 4위도 어려울 수 있는 전력이라는 평가와 함께 과르디올라 감독도 자신 있어 보이지 않았다. 과르디올라 감독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이미 시즌을 포기한 듯하다. 안타깝게도 그가 살면서 겪어보지 못했던 일일 것이다. 토트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과르디올라 감독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왜냐하면 손흥민의 컨디션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점이 직전 경기에서 8분 만에 2개의 어시스트를 만들면서 차원이 다른 선수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게다가 손흥민은 맨시티전에서 레전드 골들을 넣은 선수인 만큼 손흥민을 막지 못하면 또 참패를 당할 수 있다는 공포에 시달려 있었다. 손흥민은 맨시티전에서 언제나 강한 모습을 보여왔다. 그는 맨시티를 상대로 공식 경기 20경기에 출전해 8골 5도움을 기록하며 늘 과르디올라 감독을 상대로 강한 면모를 보였다. 특히 2018에서 19 시즌 챔피언스 리그 8강에서는 2경기에서 3골을 터뜨리며 맨시티를 탈락시킨 주역이기도 했다. 올 시즌만큼은 다시 토트넘이 맨시티를 이길 수 있다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예상치 못한 라인업이 공개되었다. 중계진은 이번 경기는 매우 의심스럽다. 2주에 5경기를 뛰었던 토트넘은 최근 2주에 2경기를 뛰면서 숨고르기를 마쳤고 선수들의 컨디션도 좋은 상태다. 그런데 토트넘의 에이스 3명을 모두 선발에서 제외했다는 것은 충격이다. 라면서 토트넘 선발 라인업에 의문을 제기했다. 손흥민 대신 오도를 투입시켰고 클루셉스키 대신 메디슨을 투입했고 제드 스펜스 대신 포로를 투입했다. 토트넘 팬들조차도 손흥민 없이 맨시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건 그냥 현실 감각이 없는 거지.
팬들조차 다 예상했던 걸 감독만 몰랐던 거야. 전술이 아니라 그냥 자폭이지. 진짜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설명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맨시티 상대로 손흥민을 안 쓴다고. 이건 그냥 골을 넣을 생각이 없다는 거잖아. 팀을 위한 결정보다는 고집을 부리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진짜 최선이라고 생각했나? 손흥민이 없으면 골 넣을 사람은 누군데?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선택이다. 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토트넘은 맨시티의 공세를 버티지 못했다. 전반 11분, 제레미 도쿠가 측면을 돌파해 컷백 패스를 시도했고, 이를 엘링 홀란드가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하며 선제골을 터뜨렸다. 특히 이 장면에서 토트넘의 수비진은 도쿠 한 명에게 완전히 농락당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팬들에게 손흥민이 벤치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더욱 실감하게 했다. 손흥민이 없던 전반전, 토트넘의 공격진은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측면에서 오도의 돌파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고, 페드로 포로는 도쿠의 돌파를 막아내지 못하며 수비에서도 허점을 드러냈다. 미드필드진 역시 맨시티의 압박에 밀려 빌드업에 어려움을 겪었고, 전반 내내 유효 슈팅 한 개조차 기록하지 못했다. 현지 해설은 토트넘은 손흥민이 없을 때 얼마나 무기력한 팀인지 다시 한번 보여줬다. 도쿠 한 명에게 흔들리는 수비는 조직적으로 문제가 많아 보인다 라고 평가했다. 후반 68분, 드디어 손흥민이 교체 투입되었다. 그가 그라운드에 들어서는 순간 토트넘 팬들은 환호했고 경기장의 분위기도 바뀌었다. 손흥민이 투입되자마자 토트넘의 공격 템포가 빨라졌고 단 2분 만에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다. 손흥민은 날카로운 패스로 제드 스펜스를 향해 공을 밀어줬고 스펜스는 다시 사르에게 연결했으나 사르의 슈팅이 수비에 막히고 말았다. 이와 같이 손흥민의 존재가 경기의 흐름을 바꿨고 그의 부재가 토트넘의 패배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나요? 좋아요, 구독, 공유를 눌러 저희를 지원해주세요.